어둠 속 병실. 강세리의 손이 산소호흡기에 닿는 순간 갑자기 침대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으악. 역시 왔군요. 붕대가 풀리며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왜 당신이 여기에 있어?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 세리야. 죽었다고 믿었던 강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놀랐지?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강재인 대신 병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면서 강세리의 악행이 전부 탄로난다는 반전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강세리는 어둠 속에서 김도윤의 뒷모습을 조용히 미행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도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강세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김도윤이 이런 시간에 병원을 드나들 이유가 뭐야? 강세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김도윤을 따라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강세리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밤늦은 시간 병원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음산하고 적막했습니다. 김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세리는 계단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강세리의 발끝을 자극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복도 끝에서 지켜보니 김도윤이 특별병실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저 병실에 누가 있는 거지? 강세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재인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 제인은 분명히 죽었어.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김도윤의 행동이 너무나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늦은 시간에 병원을 찾는 것일까? 왜 하필 그 병실일까? 강세리는 병실 문 앞까지 다가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 의료기기의 신호음, 그리고 김도윤의 작은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강세리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제인이 살아있다면.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 미수가 실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강재인이 살아서 자신을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해. 강세리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복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강세리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살인에 대한 거부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김도윤이 병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세리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김도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강세리는 천천히 병실 문에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강세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며 강세리는 마지막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복도에는 강세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모습이 마치 중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강재인이 살아있었어. 강세리는 치를 떨며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의료기기들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세리의 심장박동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차가운 병실 공기가 강세리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내줄게. 강세리는 산소호흡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흡기의 연결 부분을 만지작거리며 강재인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강세리의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붕대가 풀리면서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김도윤이었습니다. 으악! 강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에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김도윤은 침착하게 나머지 붕대들을 제거하며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왔군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를 향한 김도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왜 당신이 여기에 있어? 강세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인 씨를 죽이려던 범인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김도윤이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 강세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강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도망칠 기회를 찾았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오해라고요? 그럼 지금 산소호흡기에 손을 댄 거는 뭐죠? 김도윤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세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재빨리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강세리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안녕, 세리야.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강재인이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강재인이 병실 문 앞에 서서 강세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랐지?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강재인은 침착하게 말하며 강세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강재인의 발걸음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럼 이건 뭐지? 강재인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강세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강세리가 강재인의 차에 접근해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강세리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강재인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세리가 청부업자와 만나 강재인의 살해를 의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으악,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강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발광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회사 임원들과 당신의 사랑하는 기찬에게도 전송됐어. 이제 당신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거야. 강재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세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기찬이 날 버릴 리 없어. 강세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계속 부정했습니다. 황기찬만이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자신의 지위와 당신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하네. 김도윤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세리의 순진함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기찬은 날 사랑해. 절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강세리는 울부짖으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강세리의 발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강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모든 증거가 공개됐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김도윤이 안심시켰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병원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황기찬의 집으로 향하면서도 마음속으론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황기찬이 날 지켜줄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하지만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숨을 헐떡이며 황기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황기찬의 차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냉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일이에요.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황기찬은 냉정하게 강세리를 밀어냈습니다. 들어오지 마. 황기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야. 강세리야.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어. 바로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황기찬이 문을 닫으려 하자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발톱에 피가 나도록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들어봐. 강재인이 살아있어. 우리가 위험해. 강세리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런 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당신이 혼자 저지른 일이잖아. 황기찬의 차가운 반응에 강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혼자 저지른 일이라니?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같이 계획한 거잖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이 혼자 미쳐서 저지른 일이지. 황기찬은 완전히 발뺌했습니다.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이가 뭔데? 우리 사이? 그런 게 있었나? 황기찬의 잔인한 말에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배신이었습니다. 제발.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강세리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황기찬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야. 내가 왜 당신의 범죄에 연루되어야 하지? 그때 강세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그럼 김도희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황기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급소를 찔린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 김도희를 죽인 건 당신이야.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 블랙박스 영상까지. 강세리가 휴대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김도희를 차로 치어 죽이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 내가 죽으면 이 영상은 자동으로 경찰서에 전송되도록 설정해뒀거든.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뭘 원하는데? 황기찬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해외로 도피시켜줘. 그리고 위장 이혼해서 나랑 같이 가자. 강세리가 요구했습니다. 알겠어. 일단 들어와. 황기찬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눈빛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도상무의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유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유경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재인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유경의 표정을 보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검사 결과가 나왔어. 도유경이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자 강재인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야.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래.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치매라고? 그럴 리 없어. 엄마는 멀쩡했는데. 강재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급속도로 진행된 케이스래. 스트레스나 외부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도유경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강재인은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복수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재인아, 자책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잘 돌보면 돼. 도유경이 강재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최자영의 침실 옆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최자영은 잠꼬대를 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도희야, 미안해.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강재인이 최자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차? 또 다른 차가 왔어. 검은 차가. 강재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최자영의 중얼거림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내가 먼저 쳤지만
도희가 살아 있었어. 그런데 그 차가 또 엄마 뭐라고 하는 거야?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최자영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재인은 최자영이 완전히 깨어난 후 어젯밤 말한 내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엄마, 김도희 사건 그날 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어? 도희? 도희가 누구야? 최자영이 멍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차로 친 그 사람 말이야. 그 애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최자영이 갑자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최자영의 말에 충격을 받아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김도희를 죽인 게 아니라고? 최자영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치매 환자 특유의 간헐적 명료함이었습니다. 그 애, 내가 쳤을 때는 살아 있었어. 움직이고 있었다고. 강재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로운 진실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김도희가 죽은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 봤는데 그 애가 일어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최자영이 말을 멈추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뭐? 엄마 계속 말해봐. 강재인이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검은 차가 왔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최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충격적인 장면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검은 차가 김도희를 다시 쳤다는 거야? 그래. 그 순간 그 애는 완전히. 최자영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강재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진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인자는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그 검은 차 운전자를 봤어? 어둠 속이라 잘 안 보였는데. 남자 같았어. 그리고 최자영이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차에서 내린 사람이 2명이었어.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강재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뭘 했어? 그의 몸을 확인하고 뭔가 주고받더라고. 그리고는 빨리 차를 타고 도망갔어. 강재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어머니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도희에게 치명타를 가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 강재인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인아, 무슨 일이야? 최자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강재인은 즉시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인 씨? 김도희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진범이 아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도윤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진짜 범인은 황기찬과 강세리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황기찬은 휴대폰으로 홍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홍 사장, 나야.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홍만수가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세리를 처리해야 해. 황기찬의 말에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처리라고 하면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야. 깔끔하게. 황기찬이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죠? 오늘 밤 안에. 황기찬이 전화를 끊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강세리가 자신을 협박한 것이 그녀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호텔방에서 해외 도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약속한 대로 위장 이혼 서류와 여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강세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세리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자 호텔 복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홍만수가 보낸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리 없이 강세리의 방으로 접근했습니다. 강세리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호텔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침입자들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으악! 샤워실에서 나온 강세리가 괴한들을 보고 비명을 질렸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괴한 중 하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야? 뭘 원하는 거야?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선물이야. 그 말에 강세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기찬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 돼. 기찬이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 강세리가 절규했지만 괴한들은 강세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방문이 거세게 열리며 김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김도윤의 외침에 괴한들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이 아니었지만 김도윤의 당당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속았습니다. 도망가자. 괴한들이 창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김도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강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윤, 왜 날 구해줘? 강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진실을 밝힐 증인을 잃게 되니까요. 김도윤의 대답에 강세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찬이 정말 날 죽이려고 했구나. 강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배신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김도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강세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강세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 기찬이 날 죽이려고 한 거야? 강세리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당신을 구하겠어요? 김도윤의 말에 강세리는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네. 그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강세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황기찬에게 복수할 생각이 있나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 당연하지. 그 더러운 놈이 날 이용만 하고 버렸잖아. 강세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와 손잡으세요. 우리라니? 저와 강재인 씨요. 우리에게는 황기찬을 무너뜨릴 확실한 계획이 있어요. 김도윤의 제안에 강세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강재인을 도와야 해? 그 여자는 내 원수야. 하지만 지금 당신의 진짜 원수는 황기찬 아닌가요?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김도윤의 말에 강세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가진 증거가 있다면 내놓으세요. 황기찬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말이에요. 강세리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김도희를 죽인 황기찬의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어. 김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그날 밤 황기찬과 나는 김도희를 차로 쳤어. 최자영이 먼저 쳤지만 김도희는 살아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타격을 가한 거야. 강세리의 고백에 김도윤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 여동생은? 황기찬이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강세리는 자신의 죄는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 증거면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김도윤이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강세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나도 황기찬만큼 죄를 지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그 대신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는 데 협력할게. 김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재인 씨와 상의해봐야겠어요. 빨리 결정해. 황기찬은 이미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음 타겟은 당신들일 거야. 강세리의 경고에 김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은 홍만수로부터 실패 보고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 실패했다고? 황기찬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윤이 갑자기 나타나서 홍만수가 변명했지만 황기찬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강세리가 모든 걸 폭로할 거라는 얘기잖아. 황기찬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됐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세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황기찬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받을 거야?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받아야지.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자. 강세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기찬? 세리야, 어디 있어? 걱정됐잖아. 황기찬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걱정됐다고? 정말 웃기네. 방금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강세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어? 홍만수가 보낸 그놈들 말이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황기찬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보낸 거야. 보호하려고? 하하, 정말 끝까지 거짓말하는구나.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세리야, 진정하고 만나자. 오해를 풀어야겠어. 오해? 오해가 아니야. 나는 이미 모든 걸 결정했어. 뭘 결정했다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김도희를 죽인 당신의 범죄를 모두 폭로할 거야.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있거든. 미쳤어? 그럼 너도 끝장이야.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강세리의 단호한 목소리에 황기찬은 당황했습니다. 세리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당신이 뭘 안다고 사랑을 말해.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린 주제에.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 그럼 나도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 절대 안 돼. 그럼 끝이야.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야. 강세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절대 이럴 수는 없다고. 황기찬이 사무실에서 혼자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YL그룹 주주총회 당일 대회의실은 주주들과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기찬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계속 났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하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안건들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안건들이 순서대로 진행되던 중 갑자기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강세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강재인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 무슨 일이죠?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YL그룹 주주 여러분께 공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재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강재인 씨,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한 주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속인 것입니다. 강재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 현재 YL그룹 회장인 황기찬이 저지른 살인 장면입니다. 김도윤이 노트북을 연결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도희가 최자영의 차에 치인 후 일어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황기찬의 차가 나타나 김도희를 다시 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황기찬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원본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윤이 감정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또한 황기찬 회장은 김도의 사례를 은폐하기 위해 최자영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강세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공범입니다. 황기찬과 함께 김도희를 살해했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강세리의 고백에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황기찬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강재인 씨를 살해하려 했고 저마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황기찬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이건 음모야. 모두 조작된 거라고. 황기찬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세리 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세리는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끌려가면서 강세리가 강재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재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강재인이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최자영의 치매는 우연이 아니야. 황기찬이 약을 써서. 강세리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경찰들이 강세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강재인은 강세리의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인위적으로 유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 씨, 세리가 마지막에 한 말 들었죠? 네, 최자영 씨의 치매가 황기찬의 소행이라는 얘기 같았어요. 김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치매를 유발하는 약물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김도윤의 설명에 강재인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엄마를 당장 정밀검사 받게 해야겠어요. 네, 혈액검사와 모발검사를 하면 독성 물질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튿날, 강재인은 최자영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재인아, 왜 또 병원에 와야 해? 최자영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강재인은 도유경에게 어머니가 평소 복용하던 약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줌마가 치매 진단받기 전에 무슨 약을 드셨는지 기억나? 한약을 자주 드셨던 것 같은데. 도유경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한약? 누가 지어준 한약이었어? 황기찬이 지어다 준 거였어.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강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드셨던 거야? 한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줌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라. 강재인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과 모발에서 독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수은과 납 수치가 정상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의사의 말에 강재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수치라면 인위적으로 투여된 것이 확실합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뇌 손상과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조기에 발견한 것이 다행입니다. 해독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 같아요. 강재인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황기찬의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강재인이 담당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 어머니 최자영 씨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해 치매를 유발한 사건입니다. 강재인이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황기찬이 직접 했다는 증거가 증인이 있습니다. 강세리가 모든 과정을 목격했어요. 강재인의 말에 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강세리와 면회한 강재인은 어머니 사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세리야, 엄마에게 한약을 먹인 일에 대해 말해줘. 황기찬이 직접 독을 넣었어. 내가 봤거든. 강세리의 증언으로 황기찬의 추가 범죄가 입증됐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증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수의를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검찰 측 입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김도희 씨를 고의로 차량으로 충격하여 살해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됐습니다. 황기찬이 김도희를 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황기찬의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강세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황기찬과 함께 김도의 살해에 가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세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황기찬이 김도희를 차로 친 후 저는 현장에서 증거를 은폐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기찬은 최자영 씨에게 독성 물질이 든 한약을 먹여 치매를 유발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강세리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강세리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황기찬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최자영의 혈액검사 결과, 한약 성분 분석서, 그리고 황기찬이 한약을 구입한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것이 오해이고 조작입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변론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세리, 살인방조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 없어. 항소할 거야. 황기찬이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재인은 법정을 나서며 김도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의 해독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최자영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재인아, 오늘 기분이 좋다. 최자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강재인이 최자영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김도윤은 매일 강재인의 집을 방문해 최자영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재인 씨, 산책 나가실까요? 좋아요, 도윤 씨.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강재인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내셨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도윤 씨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강재인의 말에 김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강재인이 김도윤과 도유경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재단이야? 도유경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법적으로 도와주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김도윤이 찬성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강재인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 행사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윤희와 정호성, 도유경과 강승우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재인, 정말 자랑스럽다. 정윤희가 강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윤희 아줌마. 강재인도 감격해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재인 씨, 이제 행복하세요? 김도윤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의미 있게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도 될까요? 김도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강재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쳤습니다. 강재인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용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